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성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고요? 물론 이제 많은 산업계에서 여성의 진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아직 여성 CEO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빅테크라면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엮어서 요즘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어요. Magnificent Seven이다. 7대 기업. 이 7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거의 S&P 500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실리콘밸리에 와서 두려워하는 여인은 약관 34세의 빅테크의 CEO가 아닙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미국의 무역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의장인 리나 칸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FTC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하게 독과점이랄지 불공정한 경쟁 또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들을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리나 칸 의장의 FTC가 요즘 내노라는 빅테크 업체들을 모두 반독점, 반경쟁적인 행태로 규제하고 제소하고 있고 나아가서 합병이나 다른 행태를 문제 삼아서 상당히 기업 행태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인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 간의 합병에 반대하고 또 여러 마케팅 활동이 반경쟁적이라고 다양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계 최대 기업의 하나인 아마존을 상대로 해서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반경쟁 행태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뿐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리콘밸리 엄청나게 큰 빅테크 기업들의 중요한 사업 활동, 나아가서는 운명이 대부분 칸 의장의 FTC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칸 의장이 추진한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칸 의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행태를 반경쟁적이라고 보면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칸 의장이 그렇게 34세의 젊은 나이에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칸 의장은 2017년에 불과 6년 전이죠. 예일 로우스쿨의 학생이었을 때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미국 법조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약간 32세 나이에 바이든 정부에서 일약 FTC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지금은 34세.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미국의 문화, 미국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칸은 파키스탄계로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런던에서 자라다가 11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미국의 명문인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예일 로우스쿨에서 공부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뉴욕 타임즈는 그의 논문을 미국 독점법을 수십 년 만에 다시 재정비하게 만드는 엄청난 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칸은 콜롬비아 로스쿨의 부교수로서 FTC 의장에 선임됐습니다. 칸의 논문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기존의 미국의 반독점법은 주로 가격 행태를 규제했다는 것이죠. 소비자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독점법의 목적이 있었고, 또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IT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특히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의 바탕을 둔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법 규제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격이 아닌 비가격 행태를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은 현재의 독과점 금지법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평가하는 핵심 요인을 주로 가격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여러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격 이외에도 비가격 요인이 엄청나게 많고,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복잡한 빅테크 기업의 행태는 기존 법체제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칸은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 법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거를 바로 FTC 의장으로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칸의 이러한 정책 집행에 대해서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FTC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데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행태를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정부 내에서 칸 의장뿐만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물론이고 여러 주에서도, 또 이미 트럼프 정부 때부터도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광고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반경쟁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구글 측은 당연히 현재 서비스가 당연히 합법적이고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반독점과 관련해서 소송에 걸려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아마존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그리고 FTC, 워싱턴 DC, 구글은 법무부, 미국 정부, 텍사스 주정부 등 여러 개 사건들이 온라인 광고 등과 관련해서 반경쟁적이라고 피소되어 있고, 이것의 핵심은 바로 FTC의 칸 의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칸 의장이야말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인으로 거론될 만한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FTC에 계류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건들을 보면은 대단히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메타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의 피트니스 회사인 위틴을 합병하려는 것을 막고 있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도 모두 다 FTC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FTC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인수, 합병 또는 광고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FTC는 지난 7월에도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일단 가입한 후에는 소비자들이 취소하는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해서 반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미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FTC나 법무부에 곧바로 독점이냐 반경쟁적이냐를 결정하지 않고 예비심사에서 반경쟁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법원에 제소를 해서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칸의 노력은 물론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이나 메타의 경우에도 법원이
칸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칸을 대기업을 너무 괴롭히는 재앙적인 수준의 의장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포드 로스쿨의 마크 램리 교수 같은 분은 FTC가 정말 바른 일을 하고 있고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40년의 낡은 관행으로 현재는 FTC가 이런 소송 사건에서 이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방향은 오르며 이와 관련된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칸 의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승인될 때도 있고 또 반경쟁적인 행태가 용인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기업들은 또 다른 진화와 또 다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에 미국 정부가 IBM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13년 동안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IBM은 불법적으로 비즈니스 컴퓨터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정부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98년과 2001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IBM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기업이 생겼는데 이때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정부 법무부가 소송을 벌였죠.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은 촉진되었지만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IBM 점차 사라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어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미국 정부가 IBM을 독점으로 규제한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규제한 결과로 아마존이 탄생했다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칸 의장이 벌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간의 소송의 결과는 글쎄요, 또 어떤 거대한 반독점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거대한 빅테크 기업이 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